네, 안녕하세요. 홍준입니다. 지난번에 하와이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또 잘 봐주셔서 오늘은 몰디브 관련된 가족여행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요즘에 아이 동반 몰디브 혹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트렌드를 좀 논하기 전에 몰디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행으로는 아직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허니문으로 경험을 해보셨거나 허니문을 준비하면서 몰디브라는 데가 이때 정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가족여행으로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일단 문의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경비가 여느 동남아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선 몰디브를 가는 비행기가 자주 있거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이제 스리랑카 항공이 있는데, 이 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많기는 해요.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딜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걸 타셔야 되는데, 이 항공사들의 금액이 성인 1인 기본적으로 150만 원대까지 합니다. 여느 동남아 지역들하고는 예산대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다가 보통 리조트들의 단가가 1인당 1,500불에서 2,000불 대는 하거든요. 4박 기준에. 그러면 항공료까지 다 더하면 1인당 예산대가 350에서 4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의 예산을 잡고 움직이셔야 현타가 오지 않으실 거예요. 막 견적서 막상 받으려고 봤는데 조금 여느 동남아 정도겠지 생각하시고 문의를 주셨다가 많이 놀라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디브가 아직까지 대중화되긴 조금 힘들지만 예산을 설계하시는 과정에서는 1인당 350에서 400 정도의 예산을 잡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기억에 남는 상담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상담. 사실 몰디브는 견적 문의를 받아보면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성인으로 다 같이 가는 여행객들이 있고, 유아나 소아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인들끼리 가는 가족여행, 예를 들어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들이 몰디브의 수려한 자연 환경, 수중 환경, 라군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리조트 라이프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가 좀 명확하신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대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아나 유아를 같이 동반해서 몰디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산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우리는 우리 아이가 가서 예쁨 받아보면서 그냥 쫙 쉬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컨셉이시기 때문에 사실 리조트의 스펙이라든지 포함사항이라든지 술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보다는 유아나 소아 동반하는 그 이용 요금이 얼만큼 합리적이고 그리고 금액이 얼만큼 무료로 포함된 것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도 리조트를 준비할 때 가족여행으로 가시되 조금 성인들이 조합되어 있는 밸런스가 맞는 리조트와 또 아이들 함께 갔을 때 유리한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리조트들을 양분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셀럽들이 몰디브에 가는 네.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가족여행으로 요즘에 셀럽분들이 많이 가시는 이유는 좀 프라이빗한 게 강하니까요. 몰디브는 섬 안에 리조트 하나에 그 안에 투숙하는 내 객실은 어쨌든 많아봐야 100채, 150채밖에 없으니까 투숙하는 분들끼리 막 엉켜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느낌도 아니고 내 객실에서 쉬거나 레스토랑 나와서 식사하시거나 정도가 일정이 다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시간을 세워가면서 일정을 구성하시거나 타이트하게 놀지 않아도 되는 점과 그 섬 안에 오롯이 투숙하는 분들이 많아봐야 200분, 250분밖에 안 되니까 좀 프라이빗하게 즐기면서 쉴 수 있다? 라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대가 워낙 다양하고 또 리조트별로 운영하는 룸 타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특정한 도시 국가라든지 아니면 도시들을 관광하는 거나 여행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선택하시기 좋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이제 선정할 때 네.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몰디브 리조트가 대략적으로 한 150개는 넘거든요. 근데 그 150개가 넘는 그 리조트들이 얼마나 다양한 컨셉과 리조트 나름대로의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을지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조금 접근하실 수 있는 포커스를 하나 정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만 12세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리조트는 12세 미만까지는 투숙하는 것과 식사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교통수단까지만 포함해서 제공합니다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소아가 내가 2명이다 라고 했을 때 2명까지 무료입니다, 혹은 1명이 오면 1명은 무료입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리조트마다 운영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아를 동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러 명이 가더라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리조트를 찾으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대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 요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1인당 300에서 350까지는 잡으셔야 될 것 같은 조금 더 합리적인 리조트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치 빌라와 워터 빌라 중 어떤 걸 추천드리시나요? 사실 어떤 특정 리조트들은 워터빌라 자체에 뭐 8세 이하 투숙객은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정도로 워터빌라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소아들의 경우에는 사실 워터빌라는 바로 계단을 내려가면 바다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놀리려면 비치빌라가 훨씬 낫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8세에서 뭐 15세 사이 정도의 연령대면 워터빌라를 투숙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밀플랜 올인클루시브 대 하프보드 대 풀보드 중. 네. 술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허니문 리조트를 통해서는 충분히 허니문들을 핸들링 해봤지만 술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했고 중요했어요. 몰디브 리조트를 고를 때 있어서. 그런데 호텔앤투어의 몰디브 상품에서는 사실 술에 대한 유무는 거의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없어도 돼요 라는 분이 거의 100%. 왜냐면 뭐 아이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술을 정말 마시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석식 정도의 포함사항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 혹은 가서 가볍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군것질 거리들을 좀 챙겨가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스피드보트와 수상 비행기 그리고 국내선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이들 동반해서는 국내선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내선은 단순하게 탑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레공항 도착하면서 대기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국내선을 탑승하기까지 대기가 기본적으로 3-4시간은 말레공항에서 있어요. 그리고 대기 후에 실제 국내선 탑승을 1시간, 그리고 보트 탑승을 뭐 1시간 정도 하면 아이들 너무 지쳐서 사실 몰디브고 뭐고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당연히 스피드보트고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결편 스피드보트 이용해서 리조트를 30분 내에 도달하는 걸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고, 간혹 수상 비행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수상 비행기를 또 하나의 어트랙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가면서 섬들을 쫙 보면서 예쁜 라군과 환초들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수상 비행기도 매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상 비행기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키즈 클럽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디브는 되게 키즈 클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어른과 아동이 함께 만족하는 여행을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되게 도착하면 키즈클럽 프로그램들이 쫙 데일리로 있습니다.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몰디브에서도 맡기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스노클링 투어도 나가고 빌라 안에서 쉬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국적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선생님이 뭐 해변가도 데려나갔다가 실내 클래스도 운영했다가 약간 유치원처럼 안내해주고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즐겁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키즈 클럽은 나이 제한이 따로 있나요? 보통 대개는 8세 이하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근데 리조트마다 이것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리조트 규정에
키즈클럽 출입할 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대도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통은 10세나 12세 정도까지도 받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실 때 반드시 키즈클럽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를 꼭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제 뷔페가 낫나요? 아니면 인터내셔널 뷔페이기 때문에 한식이 있어도 되게 조금 있을 거고, 아이들한테 낯선 음식들이 훨씬 많이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차라리 주문식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메뉴판에 메뉴가 많은 리조트들이 조금 더 아이들 입맛에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뭐 포테이토나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거 좋아해 라고 하면 그런 웨스턴식들을 주문해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가볍게 새우라든지 뭐 시푸드 같은 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몰디브는 뭐 그런 식의 요리를 시켜줘도 되는 거고, 어린이 정도의 연령이라고 하는 8세에서 한 12세, 13세까지는 뷔페보다는 오히려 시켜 먹는 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치즈 케이크라든지 뭐 가벼운 군것질거리 이런 것들은 뷔페에 워낙 또 잘 돼 있긴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 성향이 좀 더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보통 되게 조식은 거의 다 뷔페거든요. 나머지 식사에는 주문식으로 드시고 아침에는 뷔페로 드시면서 조금 더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다혜입니다. 우선 호텔 투어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진우 대표님과의 깊은 인연으로 호텔앤투어의 런칭을 또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여러분도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호텔앤투어 화이팅! 4성급 올인클루시브 오르벨리가 후기가 많은데 왜 많을까요? 부모님들도 몰디브를 어느 정도 즐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려한 환경이라든지 객실의 인테리어라든지 객실 넓이감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도 여행하기 좀 편한 곳이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리조트들은 뭐 슬라이드가 막 있다든지 빌라만 막 200개가 넘는다든지 뭔가 이런 느낌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숙하는 분들이 많으면 아이들도 그만큼 많을 거고 성인들이 여행하시기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특히나 호텔앤투어는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리조트들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뭐 스노클링 투어라든지 부모님들이 즐길 수 있는 투어들도 있으면서, 그리고 키즈클럽에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은 또 즐겁게 행복하게 일정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객실 수가 많거나 레스토랑이 많아서 좋아요 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레스토랑이 많다는 건 투숙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수와 객실 수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리조트가 레스토랑이 7개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리조트의 투숙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북적북적한 느낌의 몰디브를 경험하기보다는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한 느낌의 정말 예쁜 바다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호텔앤투어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디브의 그 수중 환경 네. 어떤가요? 최근에 지어진 리조트들이 인공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인공섬들이 많다는 건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부터 여기 인공섬이네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계획해서 짓는 신도시들처럼 이 인공섬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편의적인 측면에서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트를 가면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수중 환경들이 있고, 어느 포인트를 가면 쫙 펼쳐지는 예쁜 라군이 있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자연 환경, 스노클링 포인트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인공섬들은 조금 아쉬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라군, 인공섬은 아무리 그래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꼽는 저희의 메인 리조트이기도 하지만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가 바카루거든요. 저와 함께 상담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꼭 바카루 소개를 들으셨을 텐데, 바카루는 정말 대단한 밸런스예요. 수중 환경 완벽하죠. 블루홀이라고 하는 심해를 감상하실 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가 있죠. 굉장히 넓은 라군을 가지고 있죠. 인공섬이 아닌 천연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조트들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에 내가 바카로 같은 리조트들이 컨셉에 우리한테는 안 맞으면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리조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리조트가 라군을 메인으로 하는 리조트 혹은 인공섬이더라도 걱정하실 건 없는 건 몰디브는 어쨌든 섬 근처에 충분히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시고 스노클링 트립 같은 걸 조인하시면 배를 타고 30분 또는 좀 더 길게 나가는 건 1시간 정도까지 나가서 좋은 환경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이 정말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야 돼 라는 것이 메인 컨셉이 아니시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 앤 투어에서 이제 네. 몰디브 상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의 컨셉은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리조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 리조트 중에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코쿤이라고 하는 리조트가 하나 있어요. 그 리조트는 2명까지 16세 이하는 먹는 것과 투숙하는 것이 무료거든요. 근데 올 인클루시브예요. 그러면 4인 정도가 방문한다고 했을 때 16세 이하의 우리 자제분들이 2명 있는 부모님들이 간다고 하면 성인 2인 금액만 내시면 되는 리조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널찍하고 레스토랑도 2-3개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고객님들과 상담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맞춤으로 드릴 수 있는 리조트들을 견적서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견적서를 보시면서 예산을 맞춰 나가면서 상품을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여행을 준비할 건데 너무 이걸 어떤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행사에 방문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나 견적서만 가지고 상담을 한 다음에 그냥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예약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면 상담을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가족여행일지라도. 그래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더라도 두 분께서 원하시는 니즈나 컨셉을 잡아드리면서 예산대에 맞는 리조트를 직접 찾아드리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와 겨울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한 건 7, 8월 달 우리 여름과 많이 가시는데 상대적으로 그때는 또 몰디브 리조트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리조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우기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라는 건 몰디브에 한 달 동안에 15일 정도는 비가 올 확률이 있다는 걸 보통 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날짜로 우리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건기 때는 보통 한 30-40%는 금액이 오히려 비싸지거든요. 근데 또 건기 때 가도 비를 안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워낙에 해안 지역이고 정말 기상천외한 날씨를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날짜로 가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더 낫습니다 정도인 거지 무조건 이때는 비가 안 와요 이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천을 좀 드리는 건 좀 내가 갈 수 있는 날짜 중에서 우기 시즌이나 비수기 시즌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겨울 성수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시작하기 전주 12월 20일경부터 뉴 이어 시즌이 끝나는 1월 10일 정도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되는 날짜. 일단 기본적으로 뭐 1,500불 하던 리조트가 3,000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때는 여행 가시는 거 아닙니다. 특히 몰디브는. 그 날짜를 조금 피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몰디브 가족여행 4박으로 일정을 짠다면 어떻게 짜실까요? 저는 몰디브 4박 가시면 개인적으로 두바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바이 2박에 몰디브 4박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바이가 또 굉장히 재밌는 지역이거든요. 사막 투어도 있고 도시 마천루가 굉장히 멋있고 기상천외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도시 경험을 좀 느끼시고 그 쇼핑도 좀 가볍게 하시고 가장 세계에서 멋있다고 손꼽히는 분수쇼도 보시면서 저녁도 한번 드시고 몰디브가 조금 정적인 여행지니까 두바이 2박 정도 설계하셔가지고 조금 더 다이내믹한 여행을 만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몰디브는 우린 갈 거야 라고 하시면 몰디브 내에서 4박 정도를 우리 컨셉에 맞는 예산대 리조트를 소개를 받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박으로 간다면 어떻게? 7박. 요즘에 리조트들이 조금 3박 프로모션을 내고 있는 리조트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4박 정도는 내가 원하는 리조트를 선택을 하고 3박 정도는 좀 프로모션이 나와 있는 다른 리조트로 연결해서 리조트를 2개 정도 경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동하는 걸 좀 싫어하신다라고 하면 리조트 내에서 비치빌라와 워터빌라를 적절하게 믹스하셔서 예산대를 맞춰가시면서 예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이사님이 추천하는 네. 몰디브 박수. 아이들과 함께 가는 몰디브면 4박이면 좋을 것 같아요. 7박까지는 너무 길고요. 4박 정도 일정에 두바이나 싱가포르를 엮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경험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바이나 싱가포르는 어쨌든 시티 호텔이기 때문에 뭐 비싸더라도 150불, 200불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2박 정도를 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관광 성향을 믹스하셔서 몰디브의 여행을 같이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몰디브 이제 가족 여행 준비할 때 네. 객실 컨펌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한 몇 개월 전에. 내 눈에 좋은 프로모션이면 남들 보기도 좋은 프로모션인 거거든요. 근데 대개 이런 프로모션들은 뭐 한국에만 국한짓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이제 투어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픈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약이 좀 타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허니문들도 대개 예약을 하실 때 10개월, 12개월 전부터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가족여행이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여유를 남겨두고 일정을 짜는 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고 제가 볼 때 미니멈 5개월 정도 전부터는 그래도 예약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원하는 상품의 프로모션들을 예약하기 좀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아이 동반 몰디브를 준비하는 가족여행분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호텔앤투어는 이 몰디브 여행도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잇다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상대방 혹은 내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몰디브라고 하는 또다시 갈 것 같지 않은 이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아이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리조트를 고르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이 일정이나 전반적인 것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기왕이면 움직이시니까 조금 더 괜찮은 컨셉의 리조트 그리고 레스토랑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리조트들 골라서 여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키즈 클럽 프로그램이 좀 잘 되어 있는지 후기가 괜찮은 곳인지 우리 부모님들도 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들이 좀 다양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예약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픈 카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몰디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안내드리고 견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제가 이제 비치베드에 잠깐 누워만 있어도 비치 타월이라든지 뭐 선블락 같은 것들의 제품들을 미리 좀 갖다 주신다든지 좀 먼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물어봐 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이엔드, 5성 럭셔리부터 하이엔드 정도까지의 레벨은 1인당 최소 4,000불대 후반부터 6,000불에서 7,000불대까지 다양합니다.